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저가가 49,900원을 찍고 반등을 해서 57,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올라가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결론, 더 올라간다. 더. 자, 왜 올라가는지 그것보다 왜 여기서 반등을 했는지 이걸 봅시다. 여러 가지 루머가 돌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관련돼서 그쵸, 상속세 관련된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담보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뭐 10조에 대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뭐 여기서는 뭐 일부 소각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거만 봅시다. 삼성전자가 88,800원 그냥 9만원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5만원까지 떨어진 거 한 40%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부분이 왜 이렇게 단기간에 나왔을까? 답은 하나예요. 성장성에 훼손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볼게요. 자, 하이닉스 어때요? 안 좋았죠, 주가.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좋았다. 왜 그럴까요?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떨어져 있는 구간, 그럼 그 전에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죠. 그쵸?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는 23년도 초반에 여기입니다. 23년도 초반에 대충 5만원 한 초반 중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8만원대까지 올랐는데 2배가 못 올랐죠. 근데 하이닉스는 7만원부터 25만원까지 올랐죠.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부터 우리가 보자고요.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디서? HBM에서. 근데 하다 보니까 AI 시대에서 뭐가 뜨기 시작했어요? SSD까지 뜨기 시작했다. 근데 SSD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이닉스가 인텔의 SSD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낸드 사업부를. 이게 뭐예요? 솔리다임이에요. 근데 솔리다임에서 SSD도 삼성전자가 1등이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SD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SSD는 데이터 센터에서 원래 HDD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HDD를 쓰다가 AI 시대로 오다 보니까 SSD를 포함시켜야 돼요. 이게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해가지고 대용량 SSD입니다. 이 SSD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대용량 SSD는 삼성전자가 최고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SSD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근데 대용량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대용량으로 딱 넘어가면 솔리다임만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쪽에 준비를 안 해놨어요. 하이닉스까지도. 근데 솔리다임은 어차피 1등, 2등에 다 치이니까 그냥 다른 걸 준비해 놨는데 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을 인수를 했고, 왜? 하이닉스도 2등이었으니까 삼성전자 못 이기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AI 시대가 오면서 아니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HBM을 하이닉스보다 먼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HBM으로 치고 달리는 건 어디예요? 하이닉스예요.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하이닉스의 이익이 내년 가잖아요. 삼성전자 전 사업부 이익을 넘어설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성장성이 꺾여서 그래요. 삼성전자 돈 잘 벌어요.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성장성을 유지해야 갈 수 있다. 결론이 뭐냐?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로 오세요. 다 팔기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나 최소한 30%라도 팔고 하이닉스랑 같이 보유하세요. 왜?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으로서 내가 반도체를 굳이 해야겠다면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내가 그냥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가격에 갔을 때 페어밸류상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가격에 온 그 지점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 가격대 그냥 옮기세요. 그래야 내가 숨은 쉴 수 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그쵸? 고가 올라가서 매물 맞을 겁니다. 이거 7만원, 8만원 지금 당장 1년 안에 절대 못 가요. 7만원 간다 칩시다. 엄청난 매도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 되면 뭐 한다 그래? 공매도 나오겠죠.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공매도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공매도 물량을 이겨낼 수 있는 성장성이 아직까지 삼성전자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젠슨왕이 이번 주말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통과시킬 거다. 1단계는 밟아놨다. 이런 부분들. 내용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오늘 올라갔지.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간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삼성전자를 팔고 뭐 다른 종목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로 오세요.
그리고 미증시가 계속해서 강합니다. 그 중을 이끌어가는 종목 뭐예요? 엔비디아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말고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있죠. 이슈가 있는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것들 빼고 그쵸?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속슬 있죠? 반도체 ETF 3배짜리 이 내용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 말고는 전부 다 박살이 났습니다. TSMC하고 엔비디아 말고는 다 박살 났어요. 브로드컴도 조금씩 이제 회복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대장만 살아남다.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소신발언 합니다. 하이닉스랑 나눠서 보유하세요. 하이닉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 굳이 지금 가격에서 손절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7만 원까지 올라오면 일단 팔고 보자. 왜?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고 나쁜 종목이고 7만 원이 비싸서가 아니라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같은 업종에서 더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같이 보유하는 게 방법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롱숏에 대한 부분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거 말고는 지금은 좋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증시는 항상 좋았죠. 근데 미증시가 좋은 가운데서도 한국 시장이 나빠지는 부분은 한국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금리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토요일 날 아침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재무장관이 뭐 누가 됐는지 그런 거는 뭐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재무장관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채권 발행에 대한 원래 이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트럼프가 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핀다 그랬다고요. 감세 정책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지금 GDP의 한 20% 가까이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0% 정도는 R&D 투자 비용으로 빠져 있고 뭐 국방비 이런 거기 때문에 못 낮춥니다. 이거는 50%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50% 안에서 20%가 그렇죠. 나머지 50% 안에서 20%가 이자로 나간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미국 채권 안 사주죠. 그래서 이 미국 채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이 코인 쪽들 그리고 또 미국의 은행들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들 왜 코인을 하면 이 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코인 시세는 거래량이 엄청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갖고 있는 거고 이 돈으로 뭐 나가는 부분도 있겠죠.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결론이 뭐냐? 금리에 대한 내용도요. 지금 뭐 이 금리에 대한 내용은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딱 하고 미국의 금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기준금리에 연동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금리에서 그쵸? 기준금리 지금 4.75잖아요. 4.5%로 아마 낮아집니다. 1월 달 되면 낮아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 봅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안 낮아진다 쳐봅시다. 그래갖고 채권금리가 뭐 올라. 지금 채권금리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서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보시면 4.348%입니다. 여기. 미국 10년 수익률 선물. 그쵸? 이게 4.348%예요. 1.36% 떨어졌어요. 이 왜 떨어졌을까요? 재무부 장관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4%대 금리에서는 이 나오는 구간을 유지하면서 절대 못 간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이 줬었던 한국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영향.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미국 채권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미국 채권입니다. 근데 미국 채권에 내가 돈을 맡겼을 때 4.5%, 뭐 4.7%, 5% 이렇게 이자 준다고 쳐보세요. 누가 한국 시장 합니까? 안 하는 거지. 맞잖아요. 한국 시장에 뭐 거버넌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뭐 종이 장사 한해, 유상증자를 한해 만에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누가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한국만 그렇겠냐고요. 그냥 미국에 가면 안전하게 5% 준다니까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야 5% 가지고 안 되겠지만 내가 막대한 자본을 굴리는 자산가라면 5%만 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 미국 정부에서 나온다. 그럼 미국 정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금리를 계속해서 이 정도까지는 유지하지 못한다. 그렇죠? 물론 이 낮아지는 부분이 천천히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일단락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 누가
재무부 장관이 되고 재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누가 그쵸 어떤 식으로 채권 발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미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되는지까지가 문제였지 지금부터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무시해서 가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한국 시장도 이제 슬슬 반등하는 구간에 왔지만 삼성전자만을 보유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왜?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다 매도할 수 없습니다. 손절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하이닉스로 이동하자. 하지만 그건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내가 이동하는지 그 매도하자마자 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절한 구간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돈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삼성전자로 만들어진 바닥 그리고 오늘부터 종목 장세가 시작됐다. 반도체 2차 전지는 연속성이 나올 수 없다. 근데 하이닉스는 성장성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동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 트럼프 트레이드와 11월 초까지 시세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같이 반등해도 시세가 연결되는 것은 바이오다. 지난주 하나오션으로 조선주 매수 시작했다. 조선주 왜 해요? 트럼프 트레이드. 원전도 중요합니다. 왜 해요? 당연히 트럼프 트레이드.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왜 해야 됩니까? 한국 시장에서 지금 바이오만큼 추세가 단단하게 유지가 됐었던 종목이 없습니다. 바이오가 최근 빠지면서 조선이 치고 달려오다 보니까 조선이 더 좋아 보이는데 딱 2주 전만 하더라도 조선보다 바이오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구간이 이제 12월 달 되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에서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지금은 더 반등이 나오지만 6만 원 넘어가면 엄청난 저항의 벽이 부딪히고 내년이 되잖아요. 공매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반도체 종목군에서 성장주는 어디예요? 하이닉스다. 이 이동하는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그렇죠?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와서 배우시면 되고 돈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적인 다른 부분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그쵸? 삼성전자는 지금 엄청나게 싸다. 6만 원을 넘어가도 싸다. 7만 원까지 가더라도 싸다. 하지만 매물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여기서 엄청 많이 물렸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물렸습니다. 이거를 못 뚫어요. 한 번에는. 이거 연 단위로 걸립니다, 이거. 근데 이걸 뚫어낼 수 있는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성, 기업에 대한 성장성, 이익에 대한 성장성은 하이닉스에선 가지고 있다. 내가 굳이 반도체를 해야겠다면 삼성전자의 물량을 일부 덜어서 하이닉스랑 같이 보유하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말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쭉 올려보더라도 보세요.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조선 원전까지다.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는 주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타점을 잡는 부분, 이론적인 부분은요.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16페이지 이상 준비를 해놨고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번호로요.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다 빠졌습니다. 4만 원 가고 3만 원 가고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6만 원 넘어가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7만 원 넘어가면 공매도도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7만 원을 넘기가 너무 어렵다. 6만 원 한 중반이나 초반 정도에 왔을 때 하이닉스랑 어떻게 내가 스위칭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그쵸? 이 두 가지 내용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거 확인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연말이 됐을 때 삼성전자가 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를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연말 연초에 공략을 해야 될 걸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